너무 감사하고 너무 방송에서 원래 긴장 별로 안 하고 있었는데 혹시 너무 긴장되는데 우리 멋진 무대와 너무 감사하게 저희 곡들까지 연주해주신 피아니스트 문아람 군과 또 첼로 연주신 홈플러베이스 연주신 다시 한번 큰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저도 노래를 좀 들려드릴까요? 어쿠스틱 악기의 아름다운 사운드 들으셨으니까 차가운 MR에 한번 너를 공부해라는 거 들려드릴게요. 도대체 내게 무슨 짓을 했길래 뭔가에 홀린 사람처럼 너에게 집중해. 요즘에 나는 아침에 눈 뜨자마자 밤에 잠들 때까지 하루 종일 하나부터 열까지 너만 생각나면 대단한 거잖아. 근데 그걸 내가 해 두덜거리는 널 둘러싸지는 표정까지 작은 부분 머리부터 발끝까지 너만 생각해도 시간이 모자라. 하루 종일 너를 보래. 어쩌면 저렇게 예쁠까. 어떤 생각을 하면서 웃었길래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너에게 집중해. 요즘에 나는 아침에 눈 뜨자마자 밤에 잠들 때까지 하루 종일 하나부터 열까지 너만 생각나면 대단한 거잖아. 근데 그걸 내가 해 두덜거리는 말투와 새침한 표정까지 작은 부분 머리부터 발끝까지 너만 생각해도 시간이 모자라. 하루 종일 너를 보래. 해봐도 이해 안 되는 사람이 되어 그렇게 선택가 많아져도 행복해. 잠들 때까지 너만 생각하면 대단한 거잖아. 근데 그걸 내가 해 두덜거리는 말투와 새침한 표정까지 작은 부분 머리부터 발끝까지 너만 생각해도 시간이 모자라. 하루 종일 너를 보래. 배경도 너무 예쁘고 공간도 너무 좋고 이제 학술적인 분위기 진짜 강연할 것 같은 느낌도 너무 다 좋은데 이게 완전 내리막이에요 여기가. 제가 원래 이제 스트를 이렇게 앉아야지 멋있는 건데
지금 계속 미끄러지더라고요. 다음 곡은 서서 할까 그러면? 아 괜찮아요. 이게 좀 멋있어가지고 이 책을 처음에 이제 리커버 말고 처음에 출판을 했을 때 그때부터 제가 소문으로 들어서 알고 있었어요. 그 전까지는 사실 저도 잘 몰랐다가 책을 내고 인기 작가 반열에 오르면 교보문고 건물에서 도라쇼라는 걸 한다. 그래서 저는 아예 그걸 잘 몰랐어서 보이는 라디오 같은 건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이제 아마 이 보라색 이야기인 것 같고 거기 가면 뒤에 막 뷰도 너무 좋고 거기서 이렇게 먼저 라이브를 이런 연주 시간이 있다는 것도 그때 통해서 들어서 알았고 아 그렇구나 그거 하면 대박이야 막 주변에 먼저 책을 읽는 선배들이 알려주고 그랬었어요. 근데 그래서 좀 사실 속으로는 그런 잘하면 하겠구나 생각했는데 기회가 안 됐었어요 그때는. 그러다가 감사하게도 여기 계신 분들이 또 책을 너무 많이 사랑해 주셔서 모르겠어요. 대부분은 더 큰 사랑을 받고 리커버를 하긴 하는데 저희는 이 정도 사랑 받았으면 리커버해도 되지 않나라는 느낌이 조금은 있긴 하지만 너무 사랑을 많이 해주셔서 리커버 에디션도 발매를 하고 또 그거를 하면서 너무 감사하게 그 유명한 보라쇼에까지 함께 할 수 있게 돼서 너무 영광으로 생각하고 감사한 마음이고 또 아침부터 진짜 일찍부터 와주셨더라고요. 여기 너무 많이 찾아와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 출판을 처음에 하고 자꾸 저한테 낭독을 해달라 하시고 누가 이렇게 읽어주시고 할 때마다 진짜 너무 막 떨리고 어떡하지 더 잘 쓸걸 했던 기억이 좀 한 1년쯤 되다 보니까 그 감각을 잊었다가 또 문화라님이 읽어주실 때 갑자기 그 생각이 너무 많이 나가지고 지금 급격히 긴장되긴 했지만 노래 좀 더 들려드리고 또 오늘 진행해줄 멋진 분 모시고 이야기 더 나눠보도록 할 건데요. 두 번째 들려드릴 곡은 뭐더라? 우리 여행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앉아서 이건 앉아서 할게요. 여기 어때? 조금 앉아있다 가자. 저기 잠시만요. 서서 하는데 한번 다시 할게요. 잠시만요.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저희 팬분들이 가장 불공평하게 생각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나는 맨날 열심히 따라가서 공연 보는데 왜 나한테는 갑자기 축가로 네가 나타나서 축가 불러주는 거 나는 우연히도 못 보냐 하는 말씀 가끔씩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디서 축가 불렀다는 뭐 이렇게 SNS에 올라오면 좋겠다 막 그러시는데 이 노래를 제가 축가로 자주 부르거든요. 여러분들 결혼식이라고 생각하면 축가를 앉아서 부르진 않으니까 나중에 결혼하시게 될 때 저한테 축가 미리 들으신 걸로 생각하시고 우리 팬분들께 불러드리는 축가로 한번 다시 부르겠습니다. 여기 어때? 조금 앉아있다 가자. 낯선 사람들 우리도 여기 풍경처럼 멈춰보면 어때? 똑같은 길을 몇 번이나 헤매도 작은 웃음이 나 그대와 함께 가는 곳 몰랐던 길을 걷는 곳 이 사랑의 낯선
감사합니다. 우리 여행이라는 곡이었습니다. MR로 들을 일 잘 없으시죠? 괜찮으세요? 네. 다시 한번 보라쇼 함께하게 돼서 너무 영광이고 무엇보다 일찍 이렇게 많이 찾아와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또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출판사분들 불러주셔서 사실은 이따 뭐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제가 책 커버 처음에 나왔을 때 저는 쪽쓰고 고급스럽게 명품처럼 만들고 싶은데 안 될까요? 그랬는데 책이랑 안 어울리는 것 같다고 원 커버를 제안을 해주셨었는데 그때 제가 그 얘기 했던 걸 까먹자고 기억하고 계셨다가 팬분들이 너무 많이 좋아해 주시니까 그때 말씀하셨던 걸 리커버에서 연말 선물처럼 별다른 어떨까 해가지고 이렇게 된 거거든요. 너무 감사드리고 또 그렇게 나왔을 때 또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 책의 별책부록으로 들어가 있는 내용 중에 하나이기도 한 노래 한 곡도 들려드리고 이 노래 들려드리고 나서 오늘 진행해줄 멋진 분 모시고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곡 목소리. 잃어버린 지도 벌써 몇 시간째 날 만났던 곳은 너무 멀어지고 아프지도 않은 척 숨어오지만 사실은 넌 그때쯤 포기하고 싶었어
목소리라는 곡이었고요. 계속해서 제가 누군지 얘기만 했던 그분을 초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셨던 분들도 계시겠지만 지난번에 첫 발간을 했을 때 그때도 북콘서트라는 걸 했었거든요. 그때도 흔쾌히 와서 진행을 해줬었고 너무 좋은 시간 함께 보내주어서 이번에도 흔쾌히 한달음에 달려와준 친구입니다. 오늘 보시면 약간 좀 이슈가 조금 있더라고. 얼굴에 그 반창고를 붙이고 와봤는데 무슨 일이 있었는지 도대체 누구랑 한번 답상을 한 건지 모셔서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할게요. 오늘 진행을 고맙게도 맡아줄 천재 이승국의 이승국 씨를 모시겠습니다. 고영배 작가님의 보라쇼 진행 맡게 돼서 영광입니다. 작가님 덕분에 저도 보라쇼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아 그러게. 무슨 일입니까? 이승국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릴게요. 이게 그 유명한 미끄러지는 거잖아요. 조심해. 어차피 제 얘기는 이제 계속 물어보실 테니까 그쵸. 먼저 제가 좀 물어볼게요. 얼마든지요. 지금 이 행사가 오징어 게임 제작 발표의 다음 행사 맞나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월드 프리미엄인지 모를 수 있잖아요. 아 월드 프리미엄이에요? 대한민국 최초로 진행했었던 전 세계 시사회. 모르실까? 아 맞습니다. 감사하게도 작년 말에 좀 그런 행사를 진행했었고 그 다음에 지금 첫 행사가 이 행사예요. 얼음! 저는 이 게임을 해봤다고요! 다음이 전가요? 아 그런 저희들은 그 급이시기 때문에 와. 작가님 부르시면 어쨌든 감사하죠. 와 감사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 근황 토크입니다. 누구를 그렇게 감당하신 거예요? 여러분도 혹시 온라인 게임 하시다가 초등학생 친구가 한번 온라인 진짜 나가서 요즘 초등학생 친구들 이렇게 되는구나. 발육 상태가 굉장히 한 대만 맞았거든요. 왜 그런 거예요 진짜로? 아 농담이고 사실 싸웠으면 더 멋있을 텐데 겨울철 계단 올라가다가 넘어졌어요. 나이가 든지 죄송해요 지금 제 토크가 재밌는 이야기인 줄 알고 크게 웃으셨거든요. 그 아파서 그렇게 그걸 울림이 아니고. 괜찮게 저도 거기 있어서 사실 이렇게 웃었어요. 나이가 드니까 신체 반사신경이 느려지더라고요. 넘어지는 속도와 발을 내디디면 안 넘어지겠구나 연결이 안 되니까 그냥 이렇게 넘어져서 계단에 못 찍는 계단에 올랐는데 그것 치고는 저는 그렇게 표현해요. 운 나쁜 것 중에 가장 운이 좋았어요. 왜냐면 뼈가 부러지거나 멍이 이렇게 들 수도 있었는데 그냥 이렇게 정도로 끝난 거라서 나쁘지 않았다. 염려치 마시라. 이런 말씀 드리셨어요. 그래가지고 그저께 연락이 온 거예요. 여기 얼굴이 좀 다쳐서 물을 묻으면 안 돼서 메이크업을 못 하고 올 것 같다고. 그래서 지금 생얼이에요. 딱 생얼처럼 보이시죠? 저는 아까 노래하시면서 진짜 재미난 생각을 좀 봤거든요. 오신 분들 작가님의 사실은 가면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보라수는 가면도 하는 곳이 문화에서 다 아시기 때문에 주제도 자신감의 원천이 되는 일상의 행복에 관하여 고 작가님의 정말 인사이트를 듣기 위해서 많은 청중분들이 오셨구나. 근데 그 오프닝 진행되는데 청중분들이 정말 누구 하나 할 거 없이 저도 북콘서트 같은 거 해본 적 이후에 몇 번 해봤지만 청중분들이 모두 이러고 있는 거 처음 봤어요. 그래서 정말 굉장한 광경이다. 그래서 소리 질러 이렇게 하면은 하면 여기에 내 목소리가 들어가니까 마이크를 넘겨주시는데 몇몇 분은 표정은 떼창을 하고 있는데 약간 립싱크처럼 내 아티스트에게 저거 노래를 하고 있어요. 요거를 하시는 느낌이 가만 안 둬. 가만 안 둬. 그래서 찍어주신 이 광경도 굉장히 다양한 각도로 재밌게 남겠다 싶었는데 그냥 그 말씀만 장난삼아 드리고 싶었어요. 얼마든지 찍어줘도 되고요. 투샷만 동시에 안 잡히게 해주세요. 메이크업 한 사람과 안 사람 같이 찍으면 나중에 되게 민망할 때가 있거든요. 하필 또 이쪽으로 앉았는데 여기 이게 있네. 그럼요. 경각심이죠. 초등학생과 함부로 싸우죠. 온라인 게임으로 끝내시고. 제가 너무 바쁜데 오늘 이렇게 진짜 한 걸음에 달려와서 진심으로 다시 한번 고맙습니다.
괜찮아요? 다 했어요, 저. 아니 제 그런 뜻은 했으니까 정말로 작가님께도 여쭤보고 싶은 것도 많고 네. 사실 오신 분들 중에서도 좀 궁금한 게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어요. 저희가 나중에 여러분에게도 Q&A 시간을 따로 좀 드려서 질문하고 싶으신 거 있으면 드리려고 하는데 이건 약간 유동적일 수가 있어요. 가끔 어떤 콘서트장이나 강연장 가면은 마이크 넘겨드렸는데 그렇게까지 궁금한 게 없으신 경우가 있더라고요. 맞아요. 그리고 또 미인들이 너무 훌륭하게 나와갖고 네. 너무 이 미인에 대해서 잘 알 수 있게 써있기 때문에 궁금하지 않을 수도 있어서 제가 그 통계조사만 미리 해볼게요. 만약에 Q&A가 된다고 하면은 난 물어볼 게 있다? 우리 대화를 들으면서 더 궁금한 게 생기실 수도 있지만 지금 시점에서 Q&A가 된다면 나는 질문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하라는 게 아니라 그러면서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하는 분 중에 어느 정도 있을까요? 네, 제가 그 정도 있어야 시간을 배분할 수 있으니까 300명 중에 3명이에요. 굉장히 그만큼 1%라고요. 1%. 세상을 바꾸는 1%. 과연 이 세 분의 질문이 어떤 역사를 쓰게 될지. 이게 왜 오해하시면 안 돼요. 제가 말이 너무 많아서 그래요. 궁금한 걸 내가 미리 다 알려주니까 과소통 상태라서 저도 선재 씨가 자꾸 대체 제가 다 선제시해 놓으니까 궁금한 게 없으실 거예요. 그죠? 그래서 궁금한 게 없으시죠? 네. 굉장히 새로운 알겠습니다. 그럼 그런 분위기 감안하고 저희는 대화 나누죠. 3명치 시간만 빼주세요. 알겠습니다. 나중에 선물도 드리면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들으시면서 듣다 보니까 이런 거 좀 더 묻고 싶다 하시면은 나중에 저희가 시간 드릴 테니까 저희한테 손 들어서 말씀 주시면 저희가 마이크 넘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해 주셨지만 네. 작년에 재작년인가요? 이 책이 처음 나왔을 때 2023년이네요 벌써. 네. 저희가 한번 북토크라는 걸 한 적이 있었어요. 맞아요. 그 이후로 지금 1년이 훌쩍 넘게 지났거든요. 네. 그날 뭐 이미 다 알고 계시겠지만 어떻게도 지내셨는지 요즘 많이 바쁘시잖아요. 그렇죠. 그 사이에 아까 들려드린 목소리 발매하고 그 다음에 틈틈이 별책으로 집필하고 네. 그러면서 지는 게 전부였던 것 같아요. 그 책에 별책 프로에도 뭐 여름 콘서트 이야기 쓰여 있긴 한데 여름 콘서트 준비하고 이 프로그램에 들어갈 내용 준비하고 목소리 준비하고 또 지금은 이번 주 주말에 있을 콘서트 준비하면서 그렇게 정신없이 1년이 가버렸네요. 그러니까 사실 뭔가 책을 쓰실 때도 굉장히 바쁘셨을 거기 때문에 책 쓰시고 나서 좀 여유 있지 않을까 싶었는데 이분의 본업부터 가수시니까 그러니까 쉰다는 표현이 사실 없을 수밖에 없겠네요. 계속 24년도는 정말로 네. 바빴던 것 같아요. 몸과 마음이 다 바빴고 네. 그러면서 좀 뭔가 닥친 상황들을 잘 해결해야 하는 문제들도 좀 많이 있었고 네. 그러면서 극복했던 부분들도 많이 있었고 그런 데 있어서 팬분들의 응원이나 목소리가 너무 큰 도움이 되어서 그래서 목소리라는 노래가 12월에 나올 수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 흐름의 연장에서 지금 또 겨울 콘서트가 정말 말씀하신 대로 이번 당장 주말인데 네. 그렇다면 더 힘도 쓸 수밖에 없었을 것 같고 많이 신경을 쓰고 계실 것 같아요. 콘서트 자체도. 맞아요. 엄청 많이 신경 쓰고 있고 그 사실 웬만하면 아예 좀 이번에는 스포를 좀 안 하고 짠하고 싶어서 웬만한 걸 말씀을 안 드리고 있는 편인데 그럼 다음 질문 드리도록 맞아요. 그게 제 마음이야. 근데 뭔가 어쨌든 일주일 앞이고 여기까지 와주셨으니까 말씀드리자면 뭔가 좀 이제는 소란 콘서트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 때가 됐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준비를 하고 있어서 네네. 그만큼 더 열심히 네. 어제도 새벽까지 합주하고 그랬어요. 그만큼 뭐 예매하신 분들은 기대하고 가셔도 되겠다라고 저는 그냥 그 정도 예고로 알아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뭐 책을 쓰고 나서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 어떤 느낌이 드셨는지 콘텐츠 통해서 저희가 많이 좀 만나뵀었어요. 네. 작년에도 여러 토크를 했고요. 맞아요. 근데 또 이거는 재밌다면 재밌는 게 가수로서 여러 프로모션 하셨지만 책을 내고 나서 프로모션을 돌면서 어떤 느낌이셨는지에 대해서는 많이 못 들어본 것 같더라고요. 아티스트가 아니라 고영배 작가로서의 활동을 하시면서 내 네. 책을 알리고 콘텐츠 촬영하면서 이 프로모션 하신 것 자체는 어땠는지 좀 궁금해요. 그러니까 그동안 책 내고 프로모션 하면서 계속 책을 내니까 어떠냐는 대답을 계속 해왔지만 네.
더 지나서 이 프로모션 해보니까 어땠냐는 질문인 거죠. 뭔가 여러 해 활동하셨잖아요. 책 사인회도 하셨고 네. 북토크도 진짜 하셨고요. 첫 번째로 느낀 거는 사람들은 사인을 좋아한다. 사인을 좋아해요. 네. 제가 진짜 곰곰이 완전 세본 건 아닌데 못해도 한 사인 3,000번은 한 거 같거든요. 앉은 자리에서 1,500번 하고 막 이랬습니다. 맞았지. 네. 네. 근데 사인을 하면 할수록 날개도 친 듯이 책이 팔리는 거예요. 막 사인해서 교보문고에 갖다 놓으면 막 동나. 그대로 동이 나고.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사인을 좋아하지. 그러면 사인 안 되면 예매하실 수 있을 텐데. 갖다 놓으면 동나니까 끄면서 갖다 놓고. 심지어 제가 뭐까지 해봤냐면요. 네. 합정교보문고로 오시래요. 네. 갔어요. 저희 담당 직원하고 둘이서 일로에 교보문고의 직원 선생님께서 네. 그 실제로 받는 그 서점 직원분이세요. 네네. 나 처음 보신 분이지. 네. 작가님이시고 갑자기 나는 이제 서점 직원분이 그 유니폼을 입으신 분이 고인보 작가님 맞으세요? 그러니까 출판사에서 미리 연락을 받으신 거죠. 네. 안에서 안녕하세요. 이쪽으로 오세요. 안 되는 거. 모르는 게 막 가. 네. 뒤에 사무실도 아닌 강당도 아닌 조그만 방 같은데 네. 책상 하나에 내 책이 수십 권이 쌓여있어요. 지금 쌓여요. 그런 분 모르고 그냥 갔는데. 현장 조달이야. 바로 사인을 해가지고 바로 꽂아놓는 거야. 그걸 풀티나이 팔려요. 그런 방식으로 사인했으니까. 깜짝 놀랐다니까.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학교 교보문고에 매달 예쁘게 꾸며놨었거든요. 네. 거기에 있는 사인본은 그 뒷방에서 현지적으로 하는 거예요. 나 뒤에 하고 있을 줄 몰라요. 그대로 추진하다니까. 아까부터 조금 누구 일찍 갔으면 들어가는 모습 봤을 텐데. 깜짝 놀랐어 나도. 네. 그래서 사인을 굉장히 좋아하신다라는 걸 많이 느꼈고 네. 또 저는 사실 속으로 네. 이제 저희 그 출판사분들이 너무너무 착하세요. 막 말씀 좀 부드럽게 보셔서 아시겠지만 네. 안녕하세요 이러시는데 그럼 제 사인 몇 권 정도? 잠깐 한 1,000권 정도 못 떴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근데 제 생각에는 그냥 아예 비닐 이거 이 포장도 안 뜯은 새 거를 사고 싶으시지 않을까. 그쵸, 그런 마음이 또 있어요. 네. 물건을 따라서. 그래서 저를 만나게 되면 받으시는 재미도 있을 거고 그래서 이렇게 많이 하면 오히려 헌책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내 생각과 달랐다. 사람들은 사인이 되어 있는 책을 선호하고 네. 그래서 결국 표지까지 이런 자의식 과잉의 괴물책이 먼저 언급해줘서 지식을 감사합니다. 질문을 할까 했는데 나왔으니까 해보죠. 리커버 관련 질문을 좀 나중에 해보겠습니다. 저는 정말 깜짝 놀랐어요. 저도 출판계가 완전히 문외한은 아니기 때문에 경험이 좀 있으시네요. 하나 흥미로웠던 거는 우와 1년 된 책도 리커버를 하던가 흥미로운 지적이긴 했었어요. 보통 최소 5주년, 3주년 아니면 표지에 있는 어떤 게 시대에 상관맞지 않아서 네. 후대기하게 되거나 작년에 나온 거 지금 되게 예쁜데 일단 이 리커버의 시작이 어떻게 됐었는지 궁금해요.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네. 제가 했던 말씀을 기억을 하시고 계셨고 사실은 그 출판사 편집자님의 의도는 리커버 결국엔 커버가 바뀌었으니까 리커버지만 그렇죠. 그 시즌 그리팅의 개념에 더 가까웠었어요. 이 책을 사랑해 주신 분들을 위해서 예를 들면 같은 가격에 선물이 좀 포함된 제 의도가 들어간 표지와 부록을 더 합해서 다시 한번 발매를 하면 팬분들에게도 또 저한테도 좋은 선물이 되지 않을까 이런 느낌으로 한 거였고 근데 저는 그 근사 녹색 책에 대한 로망이 있었으니까 네. 좋다 알았다. 근데 진짜 진심으로 제 계획은 이런 녹색 표지에 여기에 그냥 행복이 어떤 건지 같이 가끔 생각했고요. 이렇게 쓰는 게 제 스타일이었는데 시안을 다 이런 거 제 사인이 여기에 있다가 여기에다가 뒤로 이어졌다가 이 이름이 다 바닥에 가고 이런 거예요. 사인이 빠지는 옵션은 애초에 없었군요. 근데 출판사 필살기가 뭐냐면 책 출판 쪽에는 이렇게 하는 문화가 있대. 그럼 나는 또 우리 모르는 사람들 그런 거 약하잖아. 그런가요? 루머라고 하면 뭐 네. 원래 인기 작가의 책은 이런 느낌으로 사인을 한대요. 그래서 제가 그때까지도 내가
혹시 너무 몰라서 속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하면서 오케이를 했는데 네. 이 디자인을 본 제 주변의 뮤지션 중에 제일 책을 좋아하는 사람이 우리 한국인 씨랑 네. 그 로맨틱 펀치 배인영 씨 두 분이 책을 평소에 많이 사고 많이 읽고 그래요. 네. 그래서 이제 배인영 씨가 제가 책을 읽고 제일 달가워하지 않고 이거 뭔데 책을 읽냐고 책 많이 읽으시는 분들은 그런 네, 거 네. 있어요. 이걸 보더니 제가 근데 출판사에서 이렇게 한대요. 작가분들이 이렇게 한다고 해서 그냥 저도 알았다고 했어요. 근데 씩씩거리면서 아 맞아 원래 무라카미 하루키는 대가들이 그렇게 해야 짜증나. 그분이 확인을 좀 해주셨어요. 이게 맞다고 진짜 하죠. 좋다. 네. 무라카미 하루키 오징어 게임 다음 행사 하시고 무라카미 하루키 급여 리커버를 하시는 오 작가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 정말 본인이 말씀해 주시니까 진행하는 입장에서 너무 감사해요. 진짜. 돌고 뜻이 그렇게 되네. 내가 결국 그렇게 말해버리게 됐네. 아 근데 그렇게 들으니까 더 재밌고 의미가 생기네요. 저도 사실 처음 봤을 때는 아 정말 한껏 널릴 거 생각해서 너무 좋다. 어떻게 리커버인데 고용료를 썼을까? 표지만 이렇게 봤으면 아 행복이 어떤 건지 가끔 생각해 사야지 고용료 잘못 보냈나? 아까 맞는데? 이렇게 하시죠. 심지어 원래 뒷페이지에 제목이 써있죠. 근데 맞아요. 뒷페이지에도 이렇게 부록으로 가려져 있으니까 여기밖에 제목이 없는 거야. 하지만 무라카미 하루키 선생님이 하신다고 하면은 그냥 또 내가 못 찾지. 그럼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고 작가님 워낙 또 트렌드에 민감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출판에 이런 흐름이 있다 그러면 같이 알죠. 저도 근데 진심이에요. 이거는 네. 지금도 전 100% 찬성은 아니에요. 그래서 요게 이제 리커버 에디션 이제 연말 한정판이고 네. 요게 다 소진되면 아마 이제 요 디자인 비슷하게 갈 텐데 얌전하게 다시 해달라고 할 거예요. 아 네. 지난번에 이름 크게 주셨던 약간 그런 것처럼 또 수정상. 네, 요거 자의식 좀 빼고 네. 그냥 좀 깔끔하게 이건 진짜 그 연말에 광기로 잠깐 소개하고 끝나는 네. 느낌을 어쨌든 이 책이 계속 서점에 어딘가에 남아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다 팔리게 되면 그때는 얌전하게 제목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오히려 이런 한정판이 갖고 있기 더 좋지 않아요? 맞아요. 갖고 계신 분들은 이게 더 의미 있다 생각하실 것 같고 네. 사실 이 리커버의 재미있는 점은 커버만 바뀐 게 아니라 언급하신 대로 별책 부록이 뒤에 있고 여기에 5편의 에세이가 추가로 더 들어갔어요. 이것도 원래 좀 계획을 하고 계셨던 거예요? 어떻게 5편의 에세이 더 쓰시게 된 거예요? 이것도 그 제안을 해주셨어요. 아, 기왕이면 네. 커버할 때 시장 그리팅의 개념이 있으니까 팬분들에게 선물이 될 수 있게 독자분들에게 선물이 될 수 있게 글이 좀 더 들어가면 좋겠다. 양은 많을수록 좋다. 어차피 별책으로 더 할 거니까 많이 써주셔라. 바다 인선을 네. 애초에 제시가 네. 네, 해가지고 몇 달 정도 기간을 두고 썼었죠. 5편인데 몇 달이면은 굉장히 빨리 쓰시는 건 아니에요. 이게 비슷한 내용이 그 브로그에도 써있긴 한데 한번 쓰고 나니까 더 못 쓰겠더라고요. 오히려 익숙해지거나 그런 건 좀 전혀 안 익숙해지고 네. 그 제가 뭣도 모르고 적었던 거를 편집도 해주시고 틀린 거 비문도 다 잡아주시고 해가지고 완성된 한 권의 최고를 저도 보고 나니까 그게 제가 쓴 글인 줄 착각하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깔끔하게 쓸 수 있는 사람인 줄 아는 거야. 근데 막상 써보면 그렇게까지 잘 안 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마음은 이미 성장했는데 실제 글쓰기 실력이 성장을 안 해가지고 마음처럼 안 써지는 느낌이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어려웠고 오래 걸렸고 차기작에 대한 기대감과 가능성이 더 떨어지는 시간이었어요. 사실 1년이 지나면서 또 1년 지나니까 슬슬 쓰고 싶은데 뭐 이런 마음이 생기지 않았을까 했는데 사실 그 과정에 계속 쓰고 있었고 네. 이미 책이 출간됐고 네. 타이틀에 작가가 붙었는데 글 쓰면서 작가처럼 써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마음 또 책에도 있지만 솔직하게 쓴다는 건 뭘까 막 고민도 하시면서 오히려 글쓰기가 더 어려우셨던 훨씬 어렵고 네. 결국에 아무도 자기 책에 진짜 솔직한 말을 다 쓸 수는 없거든요. 그렇죠. 정말 솔직한 말도 못 하잖아요. 어느 정도는 다 이렇게 아무리 친한 사이 이야기를 해도 할 말이 있고 안 할 말이 있는 것처럼 그래서 결국에는 어느 만큼이 솔직한 거고 얼마큼 솔직하게 써야 가식이 아니고 내가 보여주기 식이 아닌지는 이 부록을 쓸 때까지도 정확하게 못 찾은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봤을 때도 제가
썼던 그 본문을 다시 보면 뭔가를 제가 이 책을 읽으시는 분들 팬분들한테 뭔가 말하고 싶고 알려주고 싶은 내용 저도 모르게 방금 전에 푸지 무라카미 이렇게 언급을 한 것처럼 뭔가 저도 모르게 이렇게 이런 거를 보이고 싶었던 게 아닌가 하고 느껴지는 지점들이 있어서 또 그런 것도 글 쓰는데 자꾸 생각나고 이런 거를 아예 무시해야 하나? 무시할 수 있나? 그럼 어떻게 써야지 좋은 글이지? 이런 생각 하다 보니까 더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근데 또 책을 읽은 입장에서는 에세이라는 거는 우리가 어떤 소설이나 가상의 세계를 보는 게 아니라 글 쓰시는 분들의 생각과 감정이 담겨있는 걸 우리가 에세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런 솔직한 마음을 오히려 써주셨기 때문에 이거 쓰다 보니까 솔직하다는 건 뭔지 모르겠다. 내가 솔직한 사람처럼 보이려고 글을 쓰는 건가? 라고 솔직하게 써주신 게 오히려 읽는 입장에서는 더 몰입이 되고 더 생각할 거리가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그 지점이 딱 그냥 제가 할 수 있는 솔직함의 마지노선이었다고 생각을 한 게 어차피 팬분들이 지금 이 블로그를 읽고 계실 가장 많은 그 상대니까 그분들이 읽으실 테니까 어차피 그분들이 볼 텐데 내가 이렇게 횡설수설 하는 게 제일 솔직한 거 아닐까 해가지고 그냥 막 썼어요. 막 쓰시는 치고는 한자도 굉장히 정성스럽게 쓰셨던 결국 막 썼으니까 그나마 이게 나왔지. 네. 아무튼 못 나올 뻔했죠. 네. 그럼 저희가 면접으로 만난 거는 딱 5개 쓰신 게 완본이 들어간 건가요? 아니면 몇 개의 파편들이 더 있었는데 5개가 설정이 된 건가요? 좀 없어 보이는데요. 탈탈 통계 그거예요. 여부는 없었습니다. 하나 쓰시면서 네. 어쨌든 그건 에세이니까 포착을 해야 되는 그 접근이 있잖아요. 네. 뭔가를 쓰기 위해서 아이템 선정을 위해 내 일상을 포착하기 위해서 계속 레이더를 가동하고 있다. 지나고 나서 보니 내 최근에 있었던 이거 에세이로 쓰면 참 좋을 것 같아. 최근에 관련된 생각도 좀 해봤어. 두 격이 있거든요. 면접으로 준비하시면서는 어떤 접근을 좀 하셨으면 좋겠는데 아이템 소재. 그냥 블로그를 쓰자라고 했을 때 그 연말에 나올 거다라고 하니까 제가 그 크리스마스 이야기는 원래 본문에 쓰려고 쓰다가 만 거였어요. 그래서 그거는 마저 써야겠다라는 생각이 딱 바로 들었었고 그 다음에 현재 우리 밴드의 상황과 콘서트에 지나면서 있었던 이야기 여러분들의 마음과 믿음이 느껴졌다. 그 이야기는 콘서트 끝나고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는 사실 입으로 말하기는 너무 좀 뭐랄까 무겁다고 할까 좀 어색하기도 하고 간지럽기도 하고 할 것 같아서 이거는 안 그래도 팬분들한테 이야기하고 싶었는데 잘 됐다 이렇게 글로 써서 편지처럼 들려드리면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그런 식으로 다 그냥 그때그때 더 오케이 내가 솔직하게 말하는 것에 대한 말씀 아까 드렸으니까 진짜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마지막 건 뭐였나 하나는 계속 못 써갖고 하나만 더 주세요 편집자분이 계속 하는데 저도 이거 그 내용 쓰고 싶은데 미루다가 겨우겨우 완성하기도 하고 막 이랬어요. 그 몇 개월이 걸릴 수밖에 없던 힘이 있었네요. 여러 이렇게 있었고 하니까 진짜 쉽지 않더라고요. 보시기에 참 별거 아닌 글인데 너무 어려웠어요 하는 게 가짜나 보이실까 봐 걱정인데 진짜 한번 써보세요. 진짜 한번 써보세요. 그래야지 아마 공감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 또 이 책을 더 존경한 있으면 될 수도 있고 그러면 내 책이 더 좋아 보일지도 몰라. 이 사람 이런 과정을 거친 거 있었어. 안 써보신 상태에서는 아마 지금 제가 하는 얘기 되게 우스우실 것 같아요. 써보고 다시 얘기해놓고 혹시 이 안에 한 번이라도 집필 과정이 있으시면 나중에 Q&A 때 꼭 손들고 말씀해 주세요. 나 집필 해봤는데 그냥 써봤는데 그 정도 리커버 챕터도 나중에 또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조금 더 하겠고 근데 중간에 리커버이기도 하지만 어쨌든 본편이 그대로 실려서 한 번 더 나온 거잖아요. 네. 그거는 일단 궁금했었어요. 본인의 책이 나왔어요. 북토크 할 즈음에 내 책이 새로 나왔으니까 한번 봤을 수는 있는데 작년 2024년 지나면서 내 책을 한번 다시 보신 기억이 나요? 처음부터 끝까지? 아니요. 뭔가 처음부터 끝까지 쭉 보기에는 못 봤어요. 그렇게 못 봤고 부분 왜냐면 다윤이가 집에서 그 책을 하도 좋아하니까
자꾸 뭐 물어보고 막 아빠 어쩌고 막 이렇게 하면서 하니까 그때그때 거기 이렇게 혈신될 것 같았지 쭉 보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 막 항마력이 딸리고 이건 아닌데 모르겠어요. 그렇게 안 보게 되더라고요. 그렇죠. 어쨌든 왜냐면 결과물을 낼 때까지 내가 내 글을 제일 많이 읽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게 완봉되고 나서 또 한 번 안 보게 되는 경우도 꽤 있더라고요. 보면 작가님. 저는 아예 출판이 되어서 책으로 묶여진 상태에서 한 번도 끝까지 안 읽은 것 같아요. 제가 마지막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은 게 편집본을 파일로 받았을 때 네. 그때 쭉 읽고 그 뒤로는 못 읽었어요. 그리고 이거 쓸 때 조금 이렇게 들춰보고 무슨 내용이 있을지 한번 들춰본 정도. 그럼 살짝 들춰보면서 그런 순간도 있었나요? 어쨌든 1년이라는 시간이 추가로 지나니까 고 작가님이란 사람도 1년의 삶을 더 살게 되고 네. 말씀하신 대로 완본을 보면서 글에 대한 생각도 조금 바뀔 수도 있고 네. 훑어보다 보니까 이거 왜 이렇게 썼지? 좀 바꿔볼 90점대라는 마음 혹은 과거에 나 생각보다 잘 썼잖아 어떻게 이런 표현이 됐지? 이런 것도 혹시 있었는지 궁금하더라고요. 그 사실 책을 내고 나서 세간에 이제 뭐 동료들이나 저를 시기 질투하는 친구 같은 애들이 아무도 없죠. 뭐 위인전이냐 앞부분이 너무 위인전이 길다 뭐 소란이 만들어진 게 뭐 대수냐 막 이러면서 그거가 이렇게 앞에 있는 거를 많이 비아냥거렸잖아요. 네. 사실 그걸 들을 때 타격감이 없었어요. 저는 뭔 소리야 이거 과정이나 이런 거가 다른 밴드를 시작하는 분들에게 귀감이 될 수도 있고 내용 되게 알차고만 뭔 소리지라고 속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냥 뭐 그래 책도 못 쓴 네가 그렇게 말해라 이렇게 생각했어 사실 속으로. 근데 지나고 나니까 일리가 있더라고요. 앞에가 조금 너무 길어요. 밴드 서사가 밴드 서사가 너무 길어. 그거가 조금 더 간략하고 더 재미났으면 어땠을까 하는 그 아쉬움이 살짝 있었어요. 사실 쓰시는 입장에서 그게 내 역사고 나를 이루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쓰시는 거였겠지만 너무 길어. 지나고 나서 네, 그 정도 서사면 위대한 국민 가수가 돼 있어야 돼요. 네. 조금 더 서사가 너무 거창해서 다일리가 앞부분을 초반에 스킵한 이유가 이렇게 거기를 안 읽고 소리를 안 읽고 1번 읽고 이게 애들은 솔직하거든요. 어렵다고 느낀 이유가 있을 수 있다. 그것도 한몫했어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에 먹어서 책을 한번 다시 읽었었는데 읽으면서 맞아 이런 재미가 있었지 하고 재밌게 읽고 왔거든요. 근데 몰입도 했다가 근데 오늘 다시 보기 너무 잘했다 생각한 게 뭐 다 읽으셨겠지만 앞에 부분에 그런 인사말이 있어요. 이렇게 많이 언급하셨지만 이 책을 읽으면 저를 굉장히 더 많이 잘 알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런 책이지. 저기 앉아서 오늘 그 노래하시는 거 보는데 고등학교 밴드부 했던 얘기가 책들에 있어요. 선배한테 피드백 받은 내용도 있고 무서운 줄 알았는데 이런 기억을 사실 공유해 주시는 게 지금 팬들의 입장에서도 어릴 때 고영배라는 사람의 파편이 지금 이렇게 남아있기도 하네 라는 점에서 다시 거듭 보게 되게 재밌더라고요. 책을 내기를 되게 잘했다 생각하는 부분이기도 하면서 신기한 부분이 뭐냐면 책을 낸 거랑 그 다음에 스트리밍으로 생방송으로 소통을 많이 하니까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우리 팬분들이 그동안은 어쨌거나 무대라는 공간과 객석이라는 공간에서 서로 이렇게 바라보는 관계였다면 지금은 나이가 본인보다 한 10살, 20살 많은 아들처럼 저를 바라보시더라고요. 뒷짐을 져도 저렇게 뒷짐 줄 수도 있지 뭐 하고 예뻐해줘. 이렇게 친밀감이 높아져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릴 때 이야기도 다 아시게 되고 하니까 그런 저의 모든 다른 활동들까지도 더 친근감 있게 바라봐 주시는 것 같아서 그게 참 좋더라고요. 실제로 그 책에 관한 평들이 아무래도 많잖아요. 한줄 평이 많이 있는 분하고 평 중에 몇 개 그런 게 있었어요. 슬슬 읽히는 쉬운 말과 솔직한 목소리로 한자 한자 꾹꾹 눌러가는 이야기는 그가 음악을 하기 전과 후를 이해하는 데 참 좋다. 혹은 대체 어떤 삶을 살아야 이런 가사를 쓸 수 있지? 라고 소란의 노래를 들으며 수없이 궁금했던 나에게 해답서와 같은 책이다. 이거를 정말로 내 아티스트가 이래서 이런 음악을 하고 이런 행보를 보이는 거를 이해하는 데 굉장히 많이 쓰신 것 같더라고요. 그게 너무 신기하고 좋았어요.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되겠어? 이러면서 낸 부분도 있었는데 진짜 그렇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렇게 좀 즉각적으로 느껴지는 순간들도 있나요? 아, 책을 읽어주셔서 이런 걸 좀 이해해 주시는구나. 글쎄, 그냥 저희 공연을 보고 더 집중하시는 것 같고 노래를 듣고 되게 뭉클해 하시는 것 같고 하는 걸 느낄 때마다 혹시 어쩌면 책의 내용을 다 알고 계셔서 그런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반대로 이런 것도 궁금했어요. 이런 편도 있었거든요. 행복은 생각보다 사소하지만 일상의 가장 큰 에너지고 필요 조건이다. 타인의 삶을 통해 내 삶을 돌아보는 것. 이 책을 읽는 동안 내게는 그런 시간이었다. 이런 일상을 보듬는 뮤지션의 음악도 한번 들어봐야겠다. 와! 그러니까 팬분들이 많이 읽고 이 노래가 이런 의미였구나라고 느끼셨을 것 같았는데 이 평은 책에 나오길래 읽어봤는데 이 사람이 뮤지션이래. 음악도 들어봐야지? 라는 평이거든요. 그러니까 책을 통해 우리 음악에 유입이 되신 경우죠. 이런 경우도 좀 귀여운 그런 밴드도 좀 실제로 느껴지시나요? 저는 이제 인터넷 귀신이잖아요. 유명하시죠? 검색을 엄청 열심히 하다 보니까 진짜 그냥 책 매니아. 지금도 혹시 이 자리에도 그렇게 해서 오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는데 그냥 독서가 애독자이신 분들은 정말 그냥 책꽂이에서 이렇게 들을 이런 책이 있네 하고 그냥 읽어보시는 분들도 꽤 많으시더라고요. 이제 그런 분들이 꼭 블로그를 하세요. 그러면은 검색해서 이렇게 보면은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뭐 행복이라고 써있어서 읽어봤다. 근데 실제로 꼭 끝에 밴드를 만드는 내용 같은 게 있어서 음악하는 사람인 줄 알았고 그러고 보니 라디오에서 들어본 것 같은 목소리다. 그래서 궁금해서 음악을 찾아 들어봤다. 아니다 다를까? 음악도 이런 내용, 이런 느낌이더라. 제가 꽤 많이 봤어요. 그래서 그것도 너무 신기하고 만약에 책부터 저를 알아서 저희 음악이나 공연을 접하시면 어떤 느낌일까 되게 오히려 궁금하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그러면 거기에 덧붙여서 이 책으로 유입되시는 분들은 또 어떤 느낌이죠? 애써자분들은 보면 바로 알 거예요. 와! 미국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사람 대단한 작가인 것 같은데? 하루키 선생님 같은 분이가 내가 이런 사람을 몰랐어? 그냥 진짜 이런 사람이 그런 노래 만드는 거야? 이거 마치 제가 그냥 일단 모르겠고 콘서트를 주경기장에서 열어버리는 그런 느낌. 뭐가 되니까 저기서 하겠지. 지금 뭐가 되니까 이렇게 했겠지 표시를. 이런 느낌으로. 그렇게 그거 진짜 그럴 수도 있겠다. 오히려 좋을 수도 있겠네. 이건 모를 일이에요. 이거 완전 베스트셀러 부분데? 이러면서. 알고 봤더니 정말 출판사분들 천재적인 마케팅일 수도 있는 거고. 이렇게 해서 다시 또 리커버 에디션으로 오게 되는데 별책 부록을 보면은 다행히 얘기가 아무래도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챕터별로 크리스마스 얘기도 좀 해주시고 하는데 거기에 유나가 글을 읽게 된다면 뭐 이런 챕터가 있고 거기에 다윤이에게 이 책을 소개해줄 때 내가 간과했던 내용들 이런 얘기도 좀 있어요. 굉장히 좀 흥미로웠던 거는 여기에 그 다윤이의 손글씨 같은 것도 프린트돼서 들어가 있잖아요. 맞아요. 다윤이는 아빠가 자기한테 연애 얘기로 거짓말을 했다는 게 굉장히 뇌리에 강하게 남는 사건이었나 보다 라고 느낀 게 책에도 등장하고 별책 보로에도 등장하고 감상문에도 그때 나한테 거짓말했었네 써있는 게 굉장히 딸이라는 그 존재를 봤을 때 다른 경험보다도 그게 셌나 보다 엄청 셌어. 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뭔가 꼭 아빠가 뭐 속였다 이거보다 뭔가 이 책을 읽음으로써 자기도 엄마 아빠와 비슷한 급의 한 단계 어른이 됐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냥 진짜 순진하게 아무것도 모르는 아기처럼 그냥 아빠 이랬는데 이제는 저희 둘이 저쪽에서 그냥 작은 말로 작은 목소리로 대화만 하고 있어도 엄마, 아빠 또 둘이서 약간 이런 느낌. 나도 둘이 비밀 얘기하는 거 알아. 또 막 이러면서 뭐 저기 아침에 일어나서 저쪽에 플라스틱 배달 용기만 있어도 아빠 또 밤에 마라탕 먹었지 엄마랑 뭔가 자기도 좀 안다라는 느낌으로 성장한 것 같아요. 나 마냥 아이가 아니다 라는 느낌으로. 그리고 뭐 막 밥 먹다가도 가끔씩 아빠가 먼저 고백했잖아. 책으로만 이제 글로만 읽어서 그렇게 단순한 게 아니야. 엄마도 많이 좋아했어. 말이 길어지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재밌는 거는 그래서 다윤이 혹시 지금 어린이는 없죠? 어린이 없죠? 아직은 눈에 되게 보이진 않아요. 그 네. 이번 중요해요. 네. 혹시 주변에 계신 유나는 아직 모르는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네. 산타에 대한 얘기 때문에 그 다윤이가 어차피 이제 다윤이는 글씨체로 이미 눈치를 채서 안 그래도 욱줄한데 그걸 보고 다 이제 확인까지 해버렸잖아. 텍스트에 산타에 계세요. 네, 다 이제 알고 심지어 그게 들켰다는 얘기까지 글로 봤으니까 다윤이는 이제 어린이계 산타 우월자인 거예요. 나는 모든 걸 확인했어. 다 알고 있으니까. 유나가 모르는 게 저희 집에 화두였는데 얼마 전 크리스마스 때 유나가 아직 산타를 정체를 모른다는 게 확인이 됐어요. 오, 네. 저희도 긴장인가 하고 있었는데 진짜 모르더라고. 모르는 척하는 게 아니라 진짜 네, 몰랐어요. 네. 근데 유나가 이제 글씨를 읽어요. 근데 아직까지는 좀 책에 그림이 많고 만화책처럼 동화책처럼 생겨 있는 수준이라서 네. 저희가 뭐 아직 괜찮겠지 하고 있었는데 며칠 전부터 자꾸 다현이가 유나 언니가 아빠 책 읽어줄까? 그래서 지금 그게 좀 문제예요. 또 다현이가 넘겼더니 유나가 바로 뭐 다른 컨텐츠에서 가끔 말씀하시지만 첫째 딸 다윤 양이 집안의 유명한 스포일러 손이기 때문에 스포를 너무 좋아해요. 책 읽어줄 게 안에 여러 의미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얼마 전에 무슨 크리스마스 영화를 둘이 보여줬어요. 둘이 쉬는 날이 있어가지고 지금 크리스마스에 뭐더라 아무튼 넷플릭스에 있는 건데 그 산타가 뉴욕에 이렇게 실제 인간으로 나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네가 무슨 산타야 막 경찰 잡혀가고 막 이러는데 난 진짜 산타라니까 막 알고 보니 초능력이 진짜 있고 막 이런 내용이거든요. 근데 저희 모르고 틀었는데 실제 산타가 막 나오고 막 저기서 누가 막 산타가 있어 없어 막 이런 얘기를 막 하고 하니까 유나, 다윤이 저랑 안에 이쪽에 이렇게 있었는데 다윤이가 유나 안 보이게 딱 괜찮냐고 이러는 거야. 자기가 모르니까 제가 나는 다 아는데 나는 이제 괜찮은 거야. 아직은 받아들일 수 있나? 이거 미친 것 같은데 괜찮은 거야. 제가 그래서 이 정말 책이라는 게 이런 면에서 흥미롭다. 예. 책에도 담겨 있지만 이런 부모님, 아빠로서의 생각, 인간 고용배로서의 생각, 감상들을 말로 자녀에게 전해주는 것과 그게 너무 다르더라고요. 글로 전하는 게 진짜 확실히 다른가 봐요. 너무 달라. 왜? 자녀가 없으신 분들이 많겠지만 저도 다윤이가 일기 써놓은 거 보면 되게 느낌이 다르거든요. 이거 이런 생각을 하는구나. 그것처럼 또 다른 느낌이지 않을까 싶더라고요. 그런 면에서 이것도 짤막하게지만 꼭 여쭤보고 싶어요. 다윤이 그래서 20살 생일이 되면 자동차를 사주나요? 아니면 집을 준비해주나요? 이 컨텐츠의 상당수가 다윤이에게서 나오더라고요. 글쓰기에 손글씨도 다윤이에게 손글씨고 어떻게 저작권 이건 이게 어른이 되면 알게 되도 심지어 목소리 노래에도 팬분들이 막 그래요. 다윤이도 저작권 주시는 거죠? 막 이러면서 자꾸를 이거 좀 어떻게 해야 되지? 진짜 그런 거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근데 알고 보니 저작권 상속이 된대요. 그래요? 제가 가도 내가 너를 많이 쌓아놨어. 괜찮은 거야. 다른 곳까지 걔한테 가요. 괜찮더라고. 다윤이 형 혹시나 나이가 들어 이 지킴을 보게 됐다면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당신의 것이 될 겁니다. 유나와 분쟁이 있을 수 있겠지만 무슨 있어요? 잘 나도 봤겠지. 그래 아니야. 그럼 반띵해 반띵. 요즘에 그냥 빨리 글자 떼기면 법적 글도 많이 보게 되게 응원하겠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야? 응원하는 마음. 아까 잠깐 말씀하셨지만 그러면 진짜 지금 당장으로서는 한 번 더라도 출판사에서 책 쓰자 그러면 지금은 생각이 없다에 가까워 계신 거예요? 여러분 어쨌든 책을 통한 소중한 경험들을 몇 개 하셨잖아요. 그거는 그거보다 전에 어쩌면 우리 소중하고 너무 고마운 출판사 관계자분들 작년부터 계속 뵙고 있는 그분들 네. 오늘 마지막 뵙는 게 아닐까 인사드려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왜냐면
전혀 다음 작품 생각이 없으니까 만약에 이거 이제 홍보 활동이 더 없으면 다시 뵐 일이 없을지도 모르잖아. 아, 오늘이 약간 추억이 은퇴 고별 무대 가능성도 정말 못 받았죠. 이런 데서 은퇴를 나오고 말도 허망하고요. 하늘이 보이는 곳에서. 보라쇼가 마지막 나쁘지 근데 않았죠. 그 정도로 지금으로서는 네. 엄두가 안 나고 무한한 작가님들을 향한 무한한 리스펙이 생긴 것으로 저는 충분히 만족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저는 끝났거든요 사실. 근데 생각보다 또 팬분들이 너무 좋아하시니까 어떤 식으로건 또뭐 기회가 되고 제가 할 말이 생긴다면 좀 적어가지고 선물할 수 있다면 좋지 않을까 하는 정도의 욕심만 남았어요. 근데 이제 능력이 안 될 것 같아요. 이건 정말 저쪽으로 좀 여러분에게 달렸다고 봐요. 이 정말 글은 말씀하신 대로 책이 나온 이후에도 작년에도 별책 프로그램에서도 몇 개를 추가로 쓰셨기 때문에 특히나 전업 작가가 아닌 경우는 쓰고 나서 내가 좀 다 비워냈다. 더 이상 내가 글로 할 수 있을 게 없다라고 느껴지는 순간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시간이 조금 지나고 글을 안 쓰다 보면은 내 걸 다시 보게 되거나 그 반응들을 접하게 될 때가 있어요. 아 그래 그런 글, 생각해보면 과거 이거 나쁘지만은 않았어. 글 지키려는 거 소중한 경험이었지. 시간도 꽤 흘렀고 나도 어른이 되는데 한 번 더 써봐. 하게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생각할 때 한 번씩 이렇게 언급해 주시고 오며 가며 아티스트로 뵐 때 책 계속 언급해 주시고 또 안 쓰세요 또 안 쓰세요 하시면 언젠가 또 이렇게 쓰게 돼 있어요. 네. 그럴까? 저는 안 그럴 것 같은데. 그래도 저항 정신이 있으신 분이니까 여러분 적당히 선 조절하시면 있어요. 약간 사이드 질문입니다. 네. 크리스마스라는 챕터를 보면은 네. 초반부터 그렇게 시작을 해요. 나는 크리스마스에 밤을 좀 새고 놀았는데 우리 아이들이 크리스마스에 밤새고 온다 그러면 어떨지 고민이다. 아직도 고민 중이세요? 크리스마스 한 번 더 시작났는데 너무 고민되고 네. 사실 거기 무슨 일이 없다는 본인이 알잖아요. 그냥 잘 놀고 온다는 거. 그래도 춥잖아. 그 당장 내일 오늘 일요일이니까 내일 다현이가 처음으로 스키 캠프를 가요. 그래갖고 그 2박 3일 동안 스키장 한 번도 안 가봤거든요, 다현이. 네네. 가게 돼서 당연히 뭐 물론 장난으로는 다현아 너무 추운데 안 가면 안 돼. 뭐 이러긴 하지만 당연히 보내주는 거 가고 싶다는데 근데 이제 막 제가 생각했던 거는 다현이도 조심스럽게 아빠 크리스마스 때 친구들하고 밤새고 놀아도 돼? 그러면 다현이 좋겠어. 그래도 뭐 고민하고 이런 것 때문에 고민이 된다고 적어놓은 거였는데 현실은 스키 캠프 간다고 이틀 연속으로 들떠가지고 계속 까불어가지고 오늘 아침에 제가 집에서 나올 때 엄마한테 엄청 혼나고 있더라고요. 들떴다는 이유로. 양치질 이러다가 엄청 혼나고 있더라고요. 크리스마스 날도 그런 느낌으로 가긴 하겠네요. 괜찮을 것 같아요. 자, 또 영상 보겠다. 크리스마스 재밌게 보고 있길 바라겠고요. 근데 다윤이가 이 리커버에 제가 책 나온 거 이거 주면서 책 어때? 예쁘지? 이거 이렇게 아빠가 새로 초록색으로 해달라고 해서 바꿔주셨어. 했더니 다윤이가 책 보고 뭐라 했는지 아세요? 이렇게, 표지는 예뻐. 근데 안에 색깔들이 하늘색이라서 안 맞아. 이러는 표지를 초록색으로 했으면 페이지 넘버랑 안에 그림도 다 초록색으로 바꿨어야 되는데 생각해보니까 봤더라고. 그런 냉철한 피드백을 또. 그러니까 그래서 오 대박 그러더니 그 책갈피 다현이 글씨로 된 거 같거든. 귀엽대요 그거는. 진짜 이번 책 리커버도 그렇고 다윤이와 정말 뗄 수 없는 아마 서사가 계속 이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다윤이 외에 별책을 부를 수도 있고 본책일 수도 있고 주변 지인들이 공통적으로 좀 많이 언급하는 챕터 혹시 기억나는 거 있어요? 이 챕터 유독 사람들이 많이 내 주변 지인들이 반응을 하더라. 대부분 자기 얘기가 적다라고 얘기를 하지 어느 부분을 말하지. 저는 진짜 꿈에도 몰랐어요. 다 그렇게 책을 읽고 자기 이름을 찾는지를 사적인 개인 친구들도 그렇고 동료들도 그렇고 다 왜 내 얘기는 없냐, 왜 짧냐 그 얘기가 많더라고요. 이 책의 어떤 완성도, 필력이 아니라 나의 필력은 어느 정도였나. 100% 이 책의 모든 내용을 좋아하는 사람은 저희 어머니. 마음에 쏙 드신대요. 막 그리고 본인 이야기도
눈물 없이 읽을 수가 없대. 그래서 어머니는 좋아하시고 다른 분들은 다 자기 이름 찾느라 바쁘더라고요. 네. 어린데 아까 그 다현이랑 비슷한 경험이시지 않았을까 싶어요. 대화로는 나오기 힘든 어떤 감성들과 척 정리된 맞아요, 생각들을 맞아요. 글로 만나볼 수 있다는 게 맞아요. 내 아들이 이런 부분도 헤아리고 있었구나, 헤아리게 되었구나, 네. 이런 부분에 아마 모를 많이 하시지 않았을까 맞아요. 생각이 좀 돼요. 그 수영장이기 때문에 어머니 너무 힘드셨더라고요. 아, 너무 슬프셨더라고요. 그리고 막상 글로 보니까 그러니까 거의 잊고 계셨는데 아 그랬지 하면서 너 이거 어떻게 알았냐고 근데 저한테 말씀하신 걸 까먹으셨더라고. 그때 엄마 말씀하시잖아요. 그랬냐고 하시면 그 챕터도 지금 떠오르는데 그 챕터 아마 뭐 많은 분들이 공감하시고 몰입하셨겠지만 그 챕터의 강점은 그거였던 것 같아요. 챕터 말미에 나오는 그때는 몰랐지만 돌아서 생각해보고 좀 불쌍히 잘 읽었었고 여러 챕터들이 있지만 노래 제목과 동일하게 가는 그 챕터 마지막 챕터 목소리라는 챕터도 그냥 넘어가기 좀 어려운 게 이런 가사를 통해서 어려운 것이 좀 느끼긴 했지만 또 이런 마음이었겠구나. 또 정리된 글로 보니까 목소리랑 노래가 또 다르게 또 더 깊이 있게 이해되는 부분도 많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챕터 쓰실 때 또 어떤 마음이셨는지 궁금해요. 그게 사실 제일 오래 걸렸다는 마지막까지 그 원고를 못 드렸다는 그 챕터인데요. 이게 또 가사로 완성이 되어버린 그 노래의 사족이 될까봐 그 설명을 길게 붙여서 오히려 간결하게 되어 있는 글에서 더 폭넓게 느끼실 수 있는 걸 제가 제안하는 게 될까봐 좀 걱정했던 부분이 있었고 그래서 좀 잘 안 써지는 부분도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팬분들이 보시니까 팬분들한테는 뭐 이것저것 이조야 고조야 다 말씀드려도 또 짧은 가사로도 알아서 잘 느껴주실 것 같아서 용기 내서 적었던 말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용기가 담겨있는 목소리 챕터는 앞선 챕터들이 좀 단편 같았다면 이거죠. 행복이 줄어들지 않도록 바로 그 앞에 챕터랑 어찌 보면 이어지는 느낌의 흐름이기도 해요. 네. 생각과 감정들이. 네. 텀은 좀 두 개의 텀은 좀 있었나요? 오래되고 쳐도. 아니 거의 비슷한데 썼는데 그 목소리를 완성을 못해가지고 그랬던 거였어요. 그래서 그 마음을 보시면서 앞으로 아마 소라는 공연을 보시면서 이번 당장 주말에 가시는 분들도 이 별책으로 보신 분들은 더 깊이 빠져들어서 보시지 않을까 아마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아마 조금 그 느낌하고 이번 공연하고 이어져 있을 것 같아요. 그 말씀하신 그 챕터들의 이야기하고 이번 공연하고 하나의 흐름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공연 얘기는 이제 스토리를 안 하기로 맹세했기 때문에 이제 깊이 물어보지 않겠습니다. 가서 직접 확인해 보시죠. 약간 뭐 상투적인 질문일 수도 있어요. 네. 목소리라는 것도 정말 좀 솔직한 마음이 담겨 있고 설명할 수 없는 게 있고 감추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그럴 때마다 들리는 목소리가 있다. 글로도 써 있고요. 그 목소리들 언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지금 떠오르는 거 얘기하지만 그 어떤 목소리가 언제 들렸는데 그런 게 참 기억에 남았다 하는 순간도 있을까요? 뭐 그게 실제로 여러분들이 뭐 공연장에서 질러주시는 함성, 뭐 떼창 그런 걸 목소리로 들었다도 되지만 그냥 마음과 마음으로 전해지는 그 무언가 있잖아요. 그 무조건적인 응원 그리고 가장 뭐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팀의 멤버의 변화가 생기고 그랬을 때 저희도 팬분들도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이제 저는 더 자세히 말하고 싶지만 실제로 말을 못하는 것도 있고 그 책의 가사에 써 있는 것처럼 이 마음은 어차피 설명을 할 수도 없고 또 막 감추고 싶기도 하고 그런 상황. 팬분들도 마찬가지로 당연히 어떤 분들은 실망스러우셨을 수도 있고 또 저에게 뭐라고 말해야 할까 모르겠는 상황이었을 수도 있고 한데 그냥 그 책에 적은 대로 공연장에서 눈빛만 봐도 혹은 지나가면서 말 한마디만 해도 뭐 작은 행사나 어떤 데까지도 다 찾아와 주시고 응원해 주시는 것
DM으로 편지로도 그냥 그 이야기를 그 목소리로 직접 말해주시지 않아도 얘가 쏙 빠져 있어도 다른 모든 것으로 다 괜찮다고 잘하고 있다고 응원해준다고 제가 느꼈던 모든 거를 여러분의 목소리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저도 제가 딱 여러분한테 무슨 말을 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의 목소리를 들었고 그래서 그 응원하는 마음은 사람과 똑같은 나도 나의 목소리를 더 잘 들려드리고 싶다 이런 맥락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목소리라는 것도 응원이라는 건 우리가 물리적으로 듣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언제나 소중하지만 결국은 그 데시벨이라는 걸 통해서 마음이 전해지는 거니까요. 그렇죠. 무언의 마음이 결국 정말 목소리를 오가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서 더불어 책을 보고 이제 자기 아들처럼 생각하시니까 친근하고 밥은 먹으면 항상 궁금하실 거고 네. 그런 느낌이잖아요. 정말 그 이성적으로 과학적으로 접근했을 때 생각보다 흥미로운 표현이에요. 10살 많은 아들이라고. 아들이 건승하시고 관장에 클 수 있도록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쯤에서 저희 얘기 어느 정도 들려드렸으니까 들으시면서 아까 초반에 손 드신 분들 정리된 게 있으면 괜찮고요. 아니면 또 들으면서 듣다 보니까 이런 것도 좀 궁금한데 좀 물어보고 싶었어. 가벼운 질문도 좋고요. 무거운 질문도 좋고요. 혹시 궁금하신 거 있었으면 손 들어서 이렇게 펴주시면 마이크 진행드리겠습니다. 저예요. 먼저 에어컨 드시니까 저한테 계속 더 손 들어주면 제가 마이크 진행드릴게요. 와 머리까지 전달. 거의 가고 있어요. 이들만 어떻게 들으시면 됐다. 안녕하세요. 다윤이랑 유나가 정말 그 다른 또래 애기들에 비해서 사랑이 넘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저 그렇게 육아를 할 수 있는 비법이 정말 궁금하더라고요. 애기 있으세요? 애기가 없는데 있는지. 나중에 생길 수도 있고 그럼. 예뻐서 이렇게 비법이 있는지가 너무 궁금해서 그런 게 서적으로 나왔으면 좋겠다. 마이크가 나왔어요? 사랑이 많은 아이로 클 수 있게 만드는 육아서죠. 네, 그런 게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혹시 그래서 비법이 있으시거나 그런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혹시 앞으로 이렇게 하실 계획이 있으실지 적극적으로 추천합니다. 질문이 아니라 부탁이잖아요. 계획이 있으신지 추천합니다. 네. 지금 내가 뭐라 그래. 그 말씀을 해주신 아이들이 사랑이 많게 커나간다는 거는 제가 사랑이 많은 모습만 SNS에 올려서 그래요. 그게 엄청 싸우고 시기 질투 두 개를 이렇게 주잖아요. 동생하고 언니한테 2개 주잖아요. 그러면 받으면서 서로 상대방 것만 봐요. 얼마나 많은지 같은지 아닌지 자기게 뭔지도 몰라.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사랑스럽게 사랑이 많게 잘하고 있긴 한데 저는 다 똑같을 거라고 보고 만약에 저희 아이들이 진짜로 저도 제가 모를 만큼 예쁘게 사랑스럽게 잘 자라고 있다면 저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 엄마가 너무 그렇게 사랑하고 키워서 그런 게 아닌가. 그래서 제 조언은 결혼을 잘 하시거나 진짜 좋은 그럼 약간 거기서 팔로우업으로 그런 게 좀 궁금하긴 해요. 저도 친구들 중에 이제 결혼해서 아이 태어나고 일찍 결혼하는 아이가 크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친구들 사이도 모이면 어느새 우리는 이렇게 양육해 그러니까 교육 방법에 대해서 친구들끼리 나누기도 하고 최근에 임신해서 저 출산을 앞둔 부부도 있는데 나는 아내랑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 이렇게 좀 해보려고 해. 계획들을 세우더라고요. 양육 계획을.
다현이 유나를 임신하셨을 때 부모로서 얘기 나누신 것 중에 지금까지도 아 그래도 이거는 우리가 그때 나눴던 거 아직까지 유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생각나는 거 있으신가요? 근데 그게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다윤이가 이제 뱃속에 있을 때부터 사랑을 많이 받고 사랑을 많이 하는 아이를 자랐으면 좋겠다고 항상 이야기하고 기도하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그거만큼은 언제나 좀 다윤이한테 또 지금도 다윤아 사랑은 베풀 줄 알아야 돼. 너가 받은 만큼 내 진짜 큰 언니들 얼마나 많이 사랑해줘. 너 그 언니들 얼굴도 모르는데 맨날 선물해주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너도 사랑 많이 받고 자랐으니까 많이 베풀고 사랑할 줄 알아야 돼. 그렇게는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유나는 그게 안 돼요. 그런 얘기하면 도망가요. 너무 제멋대로야. 그래서 또 아이 한 명 한 명에 맞춰진 게 있어요. 네. 언제나 소용되는 건 아니에요. 유나 테마를 새로 짜야 될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어떤 면에서 또 책에 해답이 어느 정도 있겠다 생각도 하는 그 챕터가 있잖아요. 사람을 표현하는 거에 대해서 막 오글거린다고 하는 사람은 약간 표현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하시는 것도 있으니까 사실 그런 생각의 연장이 되었다 흐르러 내려가는 거 아닐까 생각도 들어요. 맞아요. 실제로 그래서 다현이는 표현 너무너무 잘하고 그 독감에 걸려가지고 막 집에서 서로 마스크 쓰고 있고 이제 공연을 해야 되니까 올리면 안 되니까 꼭 그렇게 하거든요. 원래 떨어져 있고 그러는데 그러면 자기 방에서 문 빼꼼 열고 아빠 안아주고 싶어 막 이래요. 표현을 그렇게 잘해요. 네. 그러고 캠프 간다고 들고 여러 방식으로 표현을 잘해요. 네. 집에서 자기가 학원에서 줄넘기를 배웠다고 저한테 뭐 이름이 있는데 이렇게 하는 걸 보여주겠대요. 그래서 갑자기 집에서 줄넘기 휘두르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나는 안 돼! 이랬더니 표현을 잘해요. 표현을 잘한다는 건 여러 감정일 수도 있다는 걸 염두에 두시면 될 것 같아요. 하루에 4번씩 들어요. 표현력이 풍부하고 감수성이 풍부하고요. 또 이어서 어떤 질문이 계실까? 아, 여러분 듣다 보니 궁금하다. 먼저 드신 분, 그리고 제가 차례차례 드릴게요. 다시 한 번만 들어주시죠. 네, 제일 먼저 드신 분은 제 기준 왼쪽이고 마이크 선생님 제가 드렸으니까요. 손 한번 다시 한번 드신 들어봐주세요. 분들 봐주시게 제가 네, 여기 먼저 주시고 제가 이렇게 기억을 하나 드릴게요. 그치, 이게 그렇게 된다는 걸 듣다 보면 궁금한 게 생기는데 하나 있어요. 눈치. 이게 저는 어릴 때는 그냥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근데 나이 드니까 기억이 나긴 나요. 제가 막 예를 들면 TV 프로그램 나가서 하나도 못 웃기고 왔다던가 노래 부르는데 노래를 너무 망친 것 같다던가 하면 이게 옛날에는 기억이 안 나는데 요즘에 기억이 자꾸 나더라고요. 저도. 근데 그걸 어떻게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예를 들어 당장 뭐 시뮬레이션 불러봅시다. 오늘 예능을 하나 찍었는데 거기서 노래도 해야 되는데 그렇게 웃기지 못하고 노래 잘 못하고 집에 와서 그 패턴이 어떻게 돼요? 비용이 나 오늘 방송 잘 못한 것 같은데. 집에 딱 들어오면서 그러면 이제 가족끼리 막 맞이해줄 거 아니야. 막 여보 뭐 그거 누구 잘했어 이러면은 집에 없었어. 표현력이 풍부하시네요. 별로던데 그거. 그러면서 이제 사회자타 진행 승부이 이 승부 실제로 재미없더라. 그러지 못하고 나랑 안 맞더라. 그렇게 하죠 뭐. 뭔가 어떤 해법이 있다기보다는 그냥 삶을 사는 거네요. 그냥 그거를 근데 그 방법이 있긴 있나? 그래서 제가 갑자기 너무 어이없는 말씀이긴 한데 그래서 그걸로 노래 만들다 간 것도 있어요. 뭐냐면 와 이거 나중에 진짜 나올까봐 안 나올 확률이 높아서 그냥 불러드릴게요. 피아노는 틀릴까 많지. 생각하기 싫은데 자꾸 생각나는 걸 생각 안 나게 하는 방법 있나요? 이런 노래 만든 적 있었어요. 네, 어서 좀 들어본 거 맞죠? 그래서 표절일까봐 안 내고 여기는 힘주고 제목인 거야. 생각하기 싫은데 자꾸 생각나는데 생각 안 나게 하는 방법. 야, 그럼 이런 거의 최장 몇 개 중에 올라가거든요. 생각하기
싫은데 자꾸 생각나는 걸 생각 안 나게 하는 방법 너무 좋죠. 그건 없나? 여기까지 가면 최장 그것까지 할까? 나오게 되면 나중에 아 얘도 방법 없구나라고 생각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모두가 그 방법을 고민하면서 자기의 삶을 살아가는 게 일단은 우리 모두의 공감 포인트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또 아까 손 들어보는데 중간을 제가 저기 차려드리겠습니다. 앞에 아까 손 든 분 있지 않나요? 없었습니다. 이상 넘어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작년에 이제 고영님이 많은 인풋을 담아보는 한 해를 보내겠다고 하셨는데 이제 올해는 내가 이런 애가 될 것이다. 그리고 그런 나에게 소원하는 가장 기대해줬다. 이거 하나. 아니 얘 누구세요? 아니 제 작년 목표까지 알고 있는 남성 팬 귀한데 어떻게 알았지? 제 인터넷 방송 보세요? 예. 감사합니다. 작년에 실제로 저렇게 말했어요. 인풋을 많이 늘려야겠다. 그리고 사실 뭐 나름대로 막판에 좀 애를 썼는데 뭐 그렇게 많이 예년에 비해 폭발적으로 많이 늘린 것 같진 않은데 가능한 한 제가 궁금한 공연을 찾아서 가기도 하고 초대해 주시면 초대받은 건 빼놓지 않고 힘들어도 가서 공연들을 좀 많이 보려고 노력을 했거든요. 그래서 받은 느낌이 이번 공연에 좀 적용이 된 것 같아요. 네. 엄청난 질문을 해주셨어요. 네. 저 사실 이거 공연 끝나고 나중에 이런 얘기 하려고 했는데 제가 공연들을 많이 보면서 나름대로 인풋을 늘리려고 애를 쓴 결과 중에 어떤 것들이 이번 콘서트에 많이 적용이 되어서 네. 그거를 일단 콘서트 때 혹시 오시면 보시고 나서 나중에 좋아하시는 방송에서 자세히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네. 올해의 목표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다른 뭐 방송에서 영어 공부하기, 운동하기 이거 매년 말하고 뭐 지키기도 이제 지친다. 영어만 해도 저도 몇 년째 듣고 있고요. 영어를 너무 잘하니까 얘만 만나면 영어에 대한 걸 물어보는데 그게 매년 반복되니까 저도 좀 창피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는 당연히 노력은 해보겠지만 뭐 굳이 언급은 안 하고 올해는 꼭 솔로 앨범을 한번 내보려고 단단히 마음을 먹었습니다. 네. 연초니까 12개월 동안 시달리실 거예요. 이제 굉장히 댓글들 계속 달리고 뭐 할 때마다 솔로는 했는데 네. 감당하실 수 있겠어요? 익숙해요. 하긴 뭐 앨범들 1년에 한 번 내기도 하면 어차피 계속 독촉받는 삶. 빚이 1억이나 1억 100만 원이나. 그리고 정말 다행히 편집자님 도축이 이제 없을 거니까 아, 그렇죠. 이거는 이제 여기서 일단 하게 되었으니까 고별이니까 그 자리에 솔로 앨범 넣겠습니다. 인풋이라는 얘기가 나와서 약간 요거는 추가적으로 궁금해요. 저도 한 해 한 해 나이가 들면서 크리에이터로 살고 있긴 하지만 어느 순간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내가 뭐 거부한다 말다 떠나서 내가 나이가 든다는 걸 체감하는 거는 내가 트렌드를 공부해야 될 때부터 시작이구나 생각이 있어요. 그렇지. 내가 어린 나이 때는 나와 내 친구들 즐기는 게 그냥 그게 트렌드예요. 노력 안 해도 그렇지. 그게 트렌드예요. 근데 트렌드가 뭔지 알아야 되고 공부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이게 진짜 창작자에게 어려운 시즌이겠다 생각이 들어요. 인풋을 그래서 해야만 하는 순간이 있잖아요. 내가 노력해서. 아티스트로서 그런 고민들을 또 어떻게 해결이라기보다 어떤 생각들을 하고 계시나요? 인풋이라는 거. 완전 공감되고 사실 자연스럽게 보고 싶은 것만 보고 하고 싶은 이야기만 하다 보면 그 나이에 맞게 갈 수밖에 없으니까. 근데 제가 어떤 트렌드를 그래서 실제로 우연히 제가 느껴서 얻었든 아니면 일부러 공부해서 흡수했든 제가 그거를 그 트렌디함을 가지고 저희 팬분들에게 선보이면 다 금시초문인 거예요. 유명한 사태죠. 네, 그리고 제가 무슨 트렌드 전도사님도 아니고 맨날 이렇게 하니까 내가 너무 노력하나 싶은 마음도 조금 있기도 하고. 근데 그 어떤 아티스트들은 어떤 아티스트? 뮤지션? 혹은 뭐 어떤 이렇게 무대에 서는 사람들은 그거를 오히려 차단해서 자기만의 무언가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오히려 인풋을 그것도 너무 멋있고 저도 그래 보고도 싶거든요. 근데 그건 저랑은 좀 안 어울리는 것 같아서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트렌드를 취하는 게 자연스러워지지 않더라도 좀 노력은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아직은 가지고 있어요. 네. 그게 또 체질에도 맞고. 그렇게 모인 인풋은 정말 올해 활동을 당장 이번 공연에서 만나보실 수 있으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고요. 감사합니다. 아까 특별히 손 들어주신 분도 계셨죠? 네, 마이크 전달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제 질문은 간단한데요. 다름이 아니라 저는 대학원생이라서 논문 같은 걸 쓰다 보면은 여러 다른 논문들에서 쓰인 문법이나 아니면 이런 문장 같은 거 좀 따와가지고서는 내 논문에 쓰면 뭔가 깔끔해 보이고 예쁠 것 같아서 따오는 경우들이 조금씩 있거든요. 혹시 에세이 쓰실 때도 그런 식으로 좀 어떤 딱 책을 읽었는데 이 문장은 내 에세이에 꼭 넣어보고 싶다 이래가지고 혹시 넣으신 게 있는지 좀 궁금해요. 영향받으신 어떤 소스들이 있었는지 작가로서 전혀 없었어요. 그쪽에 있고 진짜 죄송한데 제가 더 많은 책을 읽고 집필을 했었어야 되는데 가진 것만 그대로 들고 아까 말씀하신 그런 나는 인풋 없이 내가 그냥 그대로 냈어요. 사실 그래서 뭐 조금 더 그래도 집에 가지고 있었던 재밌게 봤던 책들 조금 보긴 했는데 뭐라고 해야 될까 좀 겸손한 표현이라고 생각해 주실 것 같긴 하지만 수준 차이가 제가 그걸 가져와서 막 제 거에 인용하고 이럴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그냥 오히려 안 봐. 온라인 읽쓰듯이 써 그냥. 근데 하다가 뭐 좀 이렇게 처음에 이제 하긴 계약을 하고 어느 정도 좀 글을 쓰다가 다른 좀 좋은 책들 에세이나 뭐 이런 제가 예전에 봤던 책들 이렇게 봤을 때 경각심이 번쩍 들긴 하더라고요. 이대로 괜찮을까? 좀 더 제대로 써야겠다. 뭐 이런 정도 좀 일깨우는 정도만 했지 뭐 참고하거나 이러지는 않았다기보다 못했던 것 같아요. 오히려 뭐 동기부여를 네, 동기부여만 받았던 것 같아요. 이거 약간 살짝 추가로 궁금해요. 작년에 혹시 새로 읽으신 책 있으신지 추천하고 싶으신 작가로서 도서가 있으신지. 동료 작품 말씀이시죠? 네? 어깨 제 동료분들 네. 사실 많이 못 읽었는데 제가 직접 구입해서 몇 권 사긴 샀어요. 일단 작년에 샀던 책 중에 좀 기억에 남는 거는 빨모쌤이라고 아세요? 빨모쌤? 빨모쌤 혹시 보세요? 빨간 모자 영어 선생님 있어요. 오, 네. 유튜브 영어 선생님 제일 유명하신 분. 네. 그분이 드디어 책을 냈어요. 빨모쌤의 영어. 영어 책이잖아요. 영어 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빨모쌤 진짜 몰라. 너는 하긴 영어를 배울 필요가 없으니까. 빨간 모자 뒤로 뒤집어 쓰신 선생님 유명한 분 계세요. 그분이 영상을 켜잖아요. 그러면 인사도 안 해요. 오늘은 무슨 말을 배우고 바로 근황 토크도 없어. 모두가 다 켜면 그냥 바로 오늘의 주제부터 말해요. 아무튼 빨모쌤 책 샀고 그 다음에 제가 조금 또 마찬가지로 직접 구입해서 감명 있게 읽었던 거는 문상훈 씨 책. 그것도 사가지고 읽었는데 그 책은 얼마 전에 아이들이랑 교보문고 갔었는데 지금도 에세이 부분 베스트셀러 저도 네, 그 책 아주 재밌게 읽었습니다. 빨모쌤과 문성원님은 지금 같이 해보시고요. 빨모쌤. 그 우리 들으면서 또 추가적으로 궁금한 거 있다. 좀 물어보고 싶다 하신 거 있으면 손 들어주시면 마이크 드리겠습니다. 이쪽에 계신 분들만 질문 들어주세요. 여러 가지 직업으로 활동하고 계시잖아요. 네. 근데 뭐 가수 고용대나 작가 고용대, 방송인 고용대 외에 인간 고용대를 위해서 요즘 이거는 내가 하고 있다. 나 자신을 위해 어떤 걸 하고 있는지 그런 게 궁금해요. 오, 깊은 질문. 컨텐츠 외적으로 인간 고용배 성장에서 휴식에서 이루어질 수 있고 나를 위해 하고 있는 활동이 있으신지? 없어. 힘든 하루 해결하는 방법도 없어요.
내가 일단 본업으로 워낙 바쁘게 지내시기 때문에 최근에 진짜 좀 치여살아가지고 그렇죠. 없었네. 그러면 그런 거 이제 구상해보고 만약에 다 조금씩 홀드를 할 수 있다면은 가족이든 나를 위해서 이런 것 좀 한번 해보고 싶다 있을까요? 구상 상상해보고. 그러니까 이게 자기가 왜 여러분들 부모님들도 그랬을지도 몰라. 그 나의 결여를 자식에게 느끼게 하고 싶지 않은 욕심이 있어요, 부모들은. 그래서 나를 위해 또 나의 자식들을 위해 아이들을 영어를 가르쳐주고 싶어요. 난 영어 잘하는 게 그렇게 멋있더라. 빨간색 아이들. 그래서 아니 왜 홀드를 할 수 있다면이라고 전제를 그렇죠. 해주시니까 네. 아이들하고 그 영어권 나라에 가서 한 1년, 2년 이렇게 하면서 같이 영어 공부해보고 싶다는 그런 이룰 수 없는 꿈이 있어요. 왜냐면 또 그렇게 해서 1, 2년 갔다 올 거면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때 제일 좋다고 하더라고. 나이 네, 때문에. 네. 다행히가 이제 5학년이니까 네. 그래서 내가 가면 활동을 1, 2년 못 하잖아. 그러니까 상상을 했을 때는 그런 상상을 해보고 일단 사인한테 한번 좀 여쭤보고 법안 선생님이라고 한번 묻어볼까? 오케이 또 새해 뭐 안 나와도 괜찮아요. 지금 나온 노래 돌려들으면 1년 버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보면 거기 가서 취직을 할 수 있어요. 아니 죄송한데 취직 말하는 죄송. 이렇게 빡 터지시는 거를 그 뜻은 뭐 그거면 되겠다고 그쵸? 새해 노래 나올 때까지 1년 예사롭게 기다려본 적이 야 그럼 다 챙겨가 카메라랑 컴퓨터랑 느낌이랑 다 있죠. 로지팅도 좀 잘 나와. 자기 말씀드릴게요. 보셨던 답변 저희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면서 이런 것도 좀 끝나게 되면 좀 가볼까요? 질문. 마지막 질문. 거의 마지막 질문 될 것 같습니다. 한 분 손 드세요. 손 드신 건가요? 아니. 맞아 좀 네, 안녕하세요. 저는 되게 가벼운 질문인데 네. 아까 그 에피소드 중에 가장 길게 쓰신 게 목소리라고 하셨잖아요. 네. 가장 짧고 쉽게 술술 써졌던 에피소드는 뭐지 궁금해요. 재밌는 질문이에요. 그래서 기억이 안 나. 없는 거만 물어봐. 운전자들이 취소당할 때 진짜 기억이 안 나서 어떤 게 아니고요. 그래도 걔 중에는 아마 첫 번째 뭔가 크리스마스 이야기가 처음 나오나? 크리스마스가 첫 네, 번째 멕시코에서나 그게 이제 기억을 그냥 그대로 쭉 이렇게 적은 느낌이어서 후루룩 적은 것 같아요. 근데 되게 횡설수설했던 기억이 나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잘 편집해 주시겠죠? 막 썼던 기억이 나네요. 그래서 아마 크리스마스 에피소드를 제일 빨리까지는 모르겠지만 그 이번에 백식보록 중에는 그나마 수월하게 적었던 에피소드였던 것 같습니다. 아까도 말씀해 주셨지만 크리스마스가 원래 본편에 들어갈 뻔했던 에피소드다 보니까 네. 이어가시기 편했을 것 뒤에 같아요. 쿵 써버리는 네. 또 답변해 주시는 거 들으면서 생각해보니 크리스마스라는 챕터는 진짜로 옴니버스식 구성이긴 해요. 밤새 얘기 갑자기 있다가 미친 얘기 갑자기 나오다가 막 넘어가죠. 듣고 보니 이유가 있었다. 수업 나열이야. 기가 막히게 편집해 주신 출판사 분께 박수 한번. 저 이렇게 어느새 Q&A 시간 거의 다 마무리가 된 것 같고요. 네. 마지막으로 아주 상투적인 질문일 수 있겠지만 마무리 질문으로 이거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괜찮아요. 얼굴이 상투적이지가 않아요. 그래요? 너무 다행이죠. 이렇게 썰 하나. 무슨 말해도 상투적이지 않습니다. 이거 덕분에 유튜브 영상 하나 나왔다고요. 맞죠? 이게 다 콘텐츠이기 때문에. 뭐죠? 책이 나왔을 때 농담을 항상 그 얘기 많이 했어요. 네. 이 책이 나왔기 때문에 행복이란 뭐라고 생각하세요? 라는 뭐 너무 어렵다. 조금 바꿔서 요즘에 행복하다고 느끼시는 요소가 있으신지 아니면 오늘까 행복은 너무 큰 개념일 수 있지만 이런 거 그래도 행복에 근접한 것 같다 느끼시는 게 있는지 궁금해요. 지금 시점에서는 네. 공연을 준비하고 있는 게 행복해요. 네, 그게 제일 어렵고 진짜 힘들고 막 감기 걸릴까 봐 조마조마하고 솔직히 스트레스 레벨이 정말 높은데 그 자체가 너무 행복하고 그럴 수 있다는 거. 그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준비를
할 무대가 있다는 거, 찾아와 주실 여러분이 계시다는 것 자체가 너무 행복하고 또 사실 되게 나름 시도하는 것들이 좀 있어서 불안한 마음도 되게 있거든요. 근데 불안하고 이렇게 해도 될까 걱정하는 만큼 또 이게 어떤 미지수의 영역이니까 제가 이분들이 제가 공연 때 어떤 걸 하면 좋아하는지 확실하게 알잖아요. 근데 그거 말고 이런 것도 좋아해 주실까? 라는 미지수의 영역이 있다 보니까 그게 두렵기도 하지만 그만큼 기대되는 마음도 있어서 되게 그 자체가 행복한 것 같아요. 감기만 안 걸리면. 이번 한 주 정말 건강하게 네, 지나시길 바라겠고요. 걱정하세요. 공연장에서 서로의 목소리 소통하셔서 마음으로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준비한 모여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또 준비된 사인의 시간도 있고 하니까요. 남은 시간. 저희 사진 한장 맞아. 오, 거의 연습 그럼 좋습니다. 네, 책 가지고 계신 분들 책 들어주시고요. 혹시 얼굴 나오는 거 싫으신 분들은 책으로 얼굴 가리시면 되시고요. 책이 대량이요. 그렇지.